지금 여기 이제 이사벨이지. 각 잡고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요 녀석들 방학 때 받으면서 학교 발표 나기 전에 그렇게나 부르짖었던 이사벨은 안 된다! 이사벨이 와버렸습니다, 젠장. 그래서, 산하환원 할 때 조금 더 각 잡고 약간 레벨을 하나 더 올릴게요. 우리 방학 때 한번 달린 거보다. 네. 자, 기본적으로, 자, 산화. 산화의 뜻이 뭐, 산화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결국 산소화가 되죠. 산화의 첫 번째 개념은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산화의 정반대쪽 개념, 이거 둘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해를 해줘야 돼. 바로 환원, 리듀스. 그럼 환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될 것이다? 산소와 분리되는 게 환원이에요. 되게 단순한 화학식 하나를 보자고. 탄소 플러스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 자, 당연히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 자체가 뭐다? 산화가 되잖아. 근데 봐봐. 요거 왜 환원이냐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산소 원자가 이산화탄소로 가는 게 왜 산소 기준의 환원인데? 설명할 수 있어? 아니,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아래 위로 바꾸자. 바꾸는 게 더 설명이 깨끗하겠다. 잠시만. 봐봐. 얘는 산화가 맞잖아. 얘가 왜 환원이냐? 자, 분자 모형 생각해 봐봐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중결합으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잖아. 이산화탄소가 되면 분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 가운데 탄소 원자가 들어가고 분리된 산소 원자가 양쪽에 붙어 있죠. 이해가 돼? 산소 분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뗐잖아. 그럼 이 산소 입장에선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지. 이 산소 입장에선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와 분리된 환원이 되는 거죠. 얘는 산소와 결합한 산화가 되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 연소 반응, 녹스는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산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은 산소 원자 입장에서는 환원이 된다. 그지? 근데 여기서 폭을 한 사이즈 한 둘레 키웁니다. 두 번째 개념은 전자와 분리되는 것도 산화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 전자와 결합. 그치. 다른 녀석에게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걸 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 걸음 들어가 봅시다. 전자를 분리하는 것, 전자를 남에게 주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금속 원소가 뭐가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내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다는 말은 뭐가? 음이온이 비금속 원소로 돌아올 때도 전자를 남에게 내다 줘야 되죠. 그럼 이쪽에서는 요거를 정반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전자를 받는다. 양이온이었던 녀석이 원래의 금속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자신이 더 편안한 음이온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나랑 공부를 해본 케이스들이니까 전부 다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 편하다, 그쪽으로 되고 싶다. 서 있는 것보다 기대는 것보다 앉는 것보다 제일 편한 거는 집에 가서 퍼지는 거.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게 편하잖아. 금속은 산화되고 싶어 하는 거야. 금속의 기본 성질은 산화라고. 주기율표상에서 가운데에서 왼쪽 그리고 위에보다는 아래쪽으로 많은 이유가 그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고 싶다? 양이온이 되고 싶다. 전자를 쉽게 버린다잖아. 그러면 비금속의 힘싸움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화원 선행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순서가 바로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온화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온화 경향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칼카나마.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구, 소음, 백금. 뭐에 대한 서열이다? 그치. 누가 양이온이 먼저 되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완벽한 힘싸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보다 앞에 있는 원소가 아직 금속 상태인데 그 뒤에 있는 시다바리인 내가 먼저 양이온이 될 수는 없다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통과해서 나오면 안 되는 레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산화환원 반응은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진짜 100점 예방용으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지나가다가 이 부분을 언급했다면 내도 별 할 말 없는 거죠. 응?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된다? 누가 비금속이 잘 된다? 전자 친화도. 전자를 혹은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뜻이 조금 달라요. 전기 음성도라는 단어가 있고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 다 화원, 전기 음성도는 화원에 있고 전자 친화도는 이제 화원 심화 혹은 화투에 가 있는데 뜻을 정확하게 일단 짚어줄게요.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이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내 쪽으로 당기는 힘의 대결이 전기 음성도예요. 그래서 제일 센 놈이 플로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염소, 질소 뭐 이런 순서로 가요. 전자 친화도는 이 원소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느냐에 대한 수치값이야. 얘는 의외로 염소가 1등입니다. 반지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비금속성인 거지.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뭐였다? 금속성인 거야. 그러면 금속은 뭐 하기를 좋아한다? 산화되기를 좋아한다. 비금속은 뭐 되기를 원한다? 환원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구별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치환, 금속과 이온 전해질의 치환 반응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에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 황산 마그네슘과 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요때는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냐면 실제 일어난 반응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과 두 개의 전자가 된 거고, 구리 이가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된 거라고. 응? 자, 이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결국 봐봐.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양이온이 된 거잖아. 얘는 뭐가 된 건데? 산화요. 그렇지. 얘는 산화가 된 거고. 구리 이온은 구리로 돌아갔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다? 환원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요거를 산화, 요거를 환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황산이온은 실제로 이 반응에서는 뭐 하는 거다? 구경꾼이었죠.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대로 멀뚱히 한 걸음 뒤에 지켜보면서 어따 반응 잘하네 하면서 내 짝꿍이 이제 바뀌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혹은 요 두 식을 합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바로 써버린다면은 그냥 이 식 두 개를 그대로 더해버리면 돼. 이래가지고. 그러면 좌변에 뭐가 생겨요? 좌변 Mg 플러스 Cu2 플러스는 우변. 그치? Mg2뿔에 Cu 석출. 그러면 여기 딱 보이잖아. 얘는 산화, 얘는 환원. 금속이 이온으로 변하는 게 산화. 이온이 금속으로 돌아오는 게 환원. 그래서 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산화 환원에서는 금속이 더 되고 싶어 하는 게 뭐인 걸 이해하면은 문제에서 틀릴 소지가 없다. 금속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된 거예요. 갑자기 시험 칠 때 다 됐는데 산화랑 환원이 헷갈려. 그럴 때는 이제 쌓아놓은 화학적 지식이 많으면 유리한 거야. 금속은 더 뭐 하고 싶어 하는 놈들이다? 산화되고 싶은 놈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것들 잘 기억해 봐요. 알칼리 금속. 몇 쪽? 1쪽. 금속 중에 반응성이 가장 크죠. 알칼리 금속을 벤젠이나 등유,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하는 이유는 산소랑 결합을 너무 잘해서잖아. 반응성이 너무 크니까 산소랑 결합을 매우 잘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은백색 광택이 나야 될 알칼리 금속들을 밖에 꺼내놓으면 순식간에 뭐가 끼죠? 때가 끼죠. 그 지우개 때 탄 것처럼 끼는 그걸 우리는 산화피막이라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녹슨 거야, 녹슨 거. 응?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리튬이 산화 리튬이 된 거잖아. 네. 그럼 리튬 입장에서만 보면 리튬 뭐가 된 건데 산화 리튬이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그치. 금속이 이온이 된 거라고 리튬 입장에서만 따지자면. 맞지? 그러면은 금속성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먼저 산화되고 싶습니다 인 거잖아. 그 서열 이야기를 한 게 갈카나마, 아라철, 니주나, 수구수은, 백금. 그래서 이 시간쯤에는 한번 적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절, 리, 주, 나. 수, 구, 수, 은, 백, 금. 요거를 마저 적어 놓은 이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산화환원 공부를 할 때 같이 나오는 게
부식 방지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철을 녹슬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이온화 경향을 활용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온화 경향표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나보다 앞선 금속이랑 나랑 있으면 누가 먼저? 앞선 금속 먼저 이온화된다. 왜? 금속은 전자를 뭐 하고 싶어 하니까? 잃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여기 구리 뒤에 있는 원소들의 특징이 뭔지 알겠어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녹슬지 않는다예요. 적어도 물에 의해서는. 그래서 봐봐, 저기 동네에 가면 충렬사라는 사적지가 있잖아요. 네. 충렬사 사적지에는 어떤 분의 그 업적을 기리는 사당이게 안락동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그 누구? 사적입니다. 그 절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무궁화 훈장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전공이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이제 충렬, 충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동래부사 송상현 공, 충렬공, 동래부사 송상현. 그 동래부사라는 직함이 뭔지는 아냐? 동래부의 사또란 소리입니다. 그 양반이 원래 문과다, 무과다. 문과요, 문과. 서술 시험 치고 논술 시험 쳐서 과거 보고 논술 시험 쳐가 논술 전형 합격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래섬 위에서 댓글 싸움하고 온 시민들의 힘을 합해서 동래성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하셨죠. 댓글 싸움. 일본군 장수. 내 친히 명나라를 치려하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 동래부사 송상현 답글. 거의 있어 보이는 말로 적었지. 전사이 가도란. 죽는 게 쉽지 길 비키기는 어렵다. 그 부산 사투리로 직역하지만 조카씨발로. 자,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원에 가면. 산화환원을 구별하는 산화수라는 개념이에요. 지워도 되겠죠, 여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산화란 산화수의 플러스 증가. 그러면 환원은 산화수의 마이너스, 즉 감소, 증가가 되는 거죠. 도대체 산화수가 뭔데요? 산화수란 말 그대로 왜 산화수까지 통과책 문제집 전 모든 걸 다 뒤져도 산화수라는 개념은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꼭 이 단원을 가면 산화수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산화수 개념은 통과에 나오기 너무도 적합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산화수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얼마만큼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산화되었는지를 원자 단위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산화수예요. 그래서 진짜 산화수가 헷갈릴 때는 우리가 화학 물질들을 뭐 해야 된다? 구조식을 그려놓고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판단해 가면서 원자 하나하나의 산화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산화수를 계산하는 주요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1. 호돈소 물질의 경우 산화수는 0입니다. 호돈소 물질일 때는 그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다 산화수가 0이에요. 2. 화합물의 경우는 그 구성 성분 원자들의 산화수 합계가 0이 됩니다. 근데 우리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랑 뭐가 있죠? 흔히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있잖아. 그래서 이 2번의 하부 개념에 이온이나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 산화수랑 이온가수를 똑같이 칩니다. 정작 산화수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여기가 되죠. 공유결합 분자일 때의 산화수 판단. 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일 때 산화수 판단. 바로 아까 말했던 전기 음성도를 고려해야 돼. 이 부분의 예시를 말할 때는 이거죠. 이제 쟤네들은 예를 한번 들어서 쓴 거. 연이 혹시 위에 언니나 여동생 있냐? 뭐 한 명 있다고 치자.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예를 듣고 딱 몸으로 느끼기에는 이거만한 예가 없죠. 네가 여동생이 있다고 쳐. 명절이 돼서 세뱃돈을 받았는데 네가 뭔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뭐 맥북 에어라든가 아이패드 뭐 프로라던가 아니 뭐 갤럭시 북이라던가 뭐 근데 네 세뱃돈만 가지고 사기엔 조금 비싸. 혼자 못 사거나 아니면 그거 산다고 박박 긁어서 다 쓰고 나면 용돈 쓸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닌 적극적으로 네 동생을 꼬시기 시작해. 가상의 동생이 있다 치고 야 우리 내 세뱃돈하고 네 세뱃돈하고 합쳐가지고 요거 한 개 사가지고 이거 우리 둘 다 필요할 때 서로 돌려가면서 쓰기로 하자. 이거 우리 자매 둘의 형제 둘의 공동 재산이다. 라고 해서 구매를 신청해서 택배로 그게 너희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패드가 네 가방에서 밖으로 나올 리가 있냐? 네가 얻는데. 무슨 소린지 알겠죠? 우리가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이 뭐야? 나도 전자 한 개 내놓고 니도 전자 한 개 내놓고 우리 이 전자 같이 씁시다.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자세인데 힘이 다르면 공유 전자쌍의 위치가 바뀌죠.
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문학 수능을 위한 문학 백선에 꼭 빠지지 않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풀로 다 읽어도 양 얼마 안 돼서 확 빠지면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다 읽을 만한 좋은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보세요. 이건 종종 가끔씩 수능 지문으로도 나오는 좋은 소설이고요. 그 소설 최고의 대사는 이거죠. 야, 그거 좀 빌려줘. 과연 빌려달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왜 갑자기 이 소설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주에 경상도 안동의 어느 학교에 고1부터 고3까지 전교 1등을 하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엄석대가 발견되었죠. 반년만 더 버텼어도 지역균 등으로 서울대 가는 건데. 멍청했지. 아니 그만큼 시험지를 빼돌려줘도 지가 기본 공부를 하면 안 들킬 거 아니야. 시험지 안 빼돌리고 윤리 60, 사회 40 그게 인간이냐. 윤리 60에 사회 40 그게 인간이냐고. 상식으로 풀어도 그거보다는 잘 나와야지. 명색이 전교 1등이 나면서. 모의고사 때 안 들키고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건 내가 볼 때 그 잡힌 양말들 말고 학교 안에서도 분위기 탄 김에 눈치 깠는데도 놔두고 있었을 거야. 서울대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참. 자, 그러면 공유결합일 때는 아까 말한 겁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를 고려해서 그냥 뺏겼다 치자. 이게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의 주요 원소들의 산화수 계산 빨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절대지존. 출제율은 엄청 낮은데 절대적 지존이 있습니다. F 무조건 마이너스 1.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우리 17조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7개죠. 어쨌거나 전자 하나만 받아오거나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 하나만 하면 되잖아. 네. 그 과정에서 전기음성도가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웬만한 놈의 공유 전자쌍은 사실상 지가 뺐던 거랑 다름없을 만큼 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2등. 수소 반대편. 그럼 수소는 어떨까? 1 플러스. 웬만하면 플러스 1. 왜 웬만하면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통과해서 나올 레벨 단계가 아니긴 한데 네. 공부 좀 빡시게 공부하는 김에 같이 알아두자고. 알칼리 수소일 때는 마이너스 1 취급합니다. 무슨 소리다? 수소가 무슨 원소와 알칼리 금속과 이온 결합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화 리튬, 수소화 나트륨, NaH, LiH, KH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산소.
마이너스 2 대체로 진짜 대체로 웬만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산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언제? 과산화 어쩌고라는 말로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취급합니다. 좀 이따 이건 예시 내가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분자일 때만 플러스 2가 될 수 있어요. OF2입니다. C보다 산소가 더 큰데? 그러면 O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가 플러스 4가 됩니다. CO2에서는. 자, O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 자, OF2, F잖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간략한 구조식을 적어 놓고 이 짝대기가 사실 뭐야? 공유, 전자, 쌍이죠. 그러면 그 각각의 짝대기에 해당해서 전기음 송도가 큰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F들은 지금 전자쌍을 한 세트를 받은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원래 G 거잖아. 그럼 화살표 하나 받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산화수로는. 맞지? 그런데 뭐라 그랬다?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산소가 뭐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과산화수소 H2O2 얘는 분자 구조 어떻게 되냐면 HOOH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전자이동 화살표는 어디서 어디로만 그려진다? 산소 쪽. 그치. H에서 O 쪽으로, H에서 O 쪽으로인데 여기에서는 움직여 안 움직여? 둘 다 산소끼리니까 여기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면 한 분자 속에 있는 한 종류의 원소의 산화수는 항상 같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자 속에서도. 극단적으로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생각해 보면 돼. 일단 지금은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좀 익혀야 되니까. 자, 프로페인 같은 경우 뭐예요? 화학식이 C3H8입니다. 왜 프로페인 이야기를 했느냐? 완장과 기출필인가 둘 중에 하나에 산화 환원식의 뷰테인의 그 연소 반응식이 있거든? 내가 알기로 완자로 기억해요. 네, 완전한 것 같아요. 봐봐. C 요렇게 생긴 게 뷰테인 분자란 말이야. 뷰테인, 프로페인. 옛날 요즘식 이름으로 발음하니까 혁고이네. 프로페인.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 때에 더 통용되는 단어. 프로판. 자, 이 경우는 봐봐. 탄소색의 산화수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수소랑 탄소를 비교하면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어떻다? 더 큰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 합이 얼마?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수소는 전부 다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8이 돼서 합쳐서 얼마가 된다? 0. 0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FHO 3개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이온에 해당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는 대충 끼워 맞추면 되게 됩니다. 봐봐. 이산화탄소. 이런 거야. 다른 거 아니고. 이산화탄소. 네. O2니까 마이너스 2가 몇 개란 소리야? 두 개요. 그러면 O2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지. 네.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탄소가 뭐가 돼? 4요. 플러스 4.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중결합의 산소, 산소잖아. 네. 맞죠? 자, 전기 음성도 차이로 각각의 산소는 이중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겠지. 네. 그러니까 두 산소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요.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가운데 탄소는 뭐가 돼? 플러스 4. 그렇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의 산화수들을 다 체크했을 때 그 화학 반응에서 그 원소의 산화수의 숫자가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더 많이 산화된 거, 더 전자를 많이 잃은 거니까 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전자를 얻어온 것이 되니까 환원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시험 필살 특강. 자, 이 문장을 외워두셔야 되죠. 산화제, 환원제, 그리고 지금 선생님한테 필요한 소화제. 산화제, 환원제, 소화제는 세트로 같이 묶어 놓으시면 가끔 옛날 선생님들이 통과 화학 파트 혹은 위에 화학 선생님들이 통과로 화학 내려와서 화학 시험 처음 낼 때에 종종 나오는 문제. 다음 반응식에서 산화제는 무엇인가, 환원제는 무엇인가? 산화제, 환원제라는 말은 여기서 제는 결국 약이라는 소리란 말이야. 약품. 그래서 뒤에 이 단어를 붙여주면 절대 안 까먹어요. 소화제. 잘 봐. 소화제 약 자신이 소화가 됩니까? 소화제를 먹은 사람의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를 시킵니까?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산화제는 자기가 산화돼야 돼요? 남을 산화시켜야 돼요? 산화시켜야 돼요. 산화시키는 거지. 그럼 뭐 환원제는 남을 산화시켜요. 환원제인데. 산화시켜요. 그치. 환원제면 남을 환원시키는 거고, 산화제면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 소화제는 남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봐봐. 이게 두 개가 정반대인 이유가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놈이 산소와 결합을 하려면 누군가는 산소를 떼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놈이 전자를 갖다 버리고 싶으면 그 전자를 받아주는 누군가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전자의 이동의 값이 산화수라면 산화수가 한 놈이 플러스로 가려면 누군가의 산화수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수특 3점짜리의 옛날에 나왔던 킬러급 문제를 뒤지면 뭐까지 나오냐면요. 화학 반응식에 미지수 덮어놓고, 미지수가 뭔지 안 가르쳐, 그 개수값을 미지수로 만들어 놓고, 산화환원의 숫자 크기가 어때야 된다? 산화환원에서 그 산화수 변동의 크기 합이 결국은 0이 될 거 아니야. 네. 하나는 플러스로 산화된 것만큼 다른 애들 마이너스 쪽으로 환원이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개수를 찾아서 화학 반응을 완성시켜서 부피비라던가 반응 개수비를 추론하게 하는 3단계 노가다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양론의
계산 기준값이 뭐가 되게? 산화환원 반응식이 되게. 그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2점짜리만 한번 풀어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일단 요 칠판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놔봐 주세요. 그리고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 탐구 예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산화환원들을 확인해 가봅시다. 첫 번째가 구리예요. 구리 문제. 보통 겉불꽃과 속불꽃에 대한 설명인 거야. 알코올 램프든 가스토치든 우리 요렇게 불꽃이 생기잖아요. 어디가 더 밝죠? 가운데. 겉불꽃이 좀 더 밝고 속불꽃이 어둡습니다. 실제 우리가 겉불꽃이라고 진짜 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요 위에예요. 여기에 보면 투명하게 한 겹이 더 있긴 해. 큰 차이가 뭐냐면 겉불꽃은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겉불꽃이에요. 요 안쪽 속불꽃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를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잖아?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구리가 산소 기체와 반응할 수 있겠다. 겉불꽃의 높은 온도에 의해서 산소와 구리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ECO가 되는데, 자, 원래 금속 구리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금색빛 살짝 도는 붉은색. 산화구리가 되면 검은색.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자, 이 반응에서 봐봐. 얘 순물질이죠. 그럼 산화수 얼만데? 0. 여기 산소도 지금 호돈소 물질이잖아. 네. 순물질이야. 호돈소 물질. 얘도 얼마? 0. 근데 CuO는 사실 뭐다 지금? CU2 플러스랑 O 2 마이너스인 상태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산화수가 얼만데요? 2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요. 그러면 구리는 어떻게 된 거야? 숫자가 플러스 2로 몇 개가 두 개가 바뀐 거지. 그럼 얘는 사실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4만큼 산화가 된 거고 총 산화하는 값은 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원자 두 개가 일어난 거잖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니까 환원이 된 거죠. 이 반응식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식을 세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산화수 변동값과 환원된 변동값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전자가 어디 도망가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속불꽃에서는. 정확하게는 이 검게 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으면이 되는 거야. 검은색이 된 CuO를 속불꽃에 갖다 대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있냐, 여기는 일산화탄소 CO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는 CU 플러스 CO2로 가요. 자, 변한 걸 따져봅시다. 일단 CuO에서 CU로, 자,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와 환원. 분리됐으니까 환원. 얘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 산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CU 지금 원래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이온 결합이니까. 양이온이요. 그치, CU2 플러스 상태인데 여기는 뭐야? 부동성이지. 자, 양이온이 원소로 돌아갔습니다. 환원. 맞지? 여기선 이제 더 붙었으니까 산화인데. 그러면 여기는 CU2 플러스니까 CU는 숫자가 얼마야 지금? 플러스 2였죠. 여기 CU는 0. 자,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요. 그럼 여기 산소도 마이너스 2요. 여기 탄소는 플러스 2요. 그렇지, 플러스 2였던 거지.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고 쓰는 게 좀 더 좋겠지. 그럼 여기 탄소는 플러스 4요. 플러스 4요. 자, 변한 것만 찾아보자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2 증가했죠. 네. 그럼 뭐 된 거다? 산화된 산화된 거고. 산화구리의 구리는 플러스 2에서 구리의 0으로 떨어졌죠. 그럼 뭐가 된 거다? 반응된 환원된 거다. 그럼 아까 우리가 저거 그 다음에 전자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산화환원 반응. 질산은의 구리.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산은의 구리 염화구리의 알루미늄 이런 거. 왜 중요하냐면 일단 질산은의 구리부터 볼게요. 구리랑 질산은. 그래서 화학식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럼 가장 기본은 적어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외워놓을 것.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물질들의 화학식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다. 적어도 산화환원을 제대로 하려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나 은 구리가 앞에네. 네. 맞지? 그러면 누가 이온이 돼야 돼? 구리요. 구리가 이온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된다? Cu NO3 2가 되고 EAG가 속출돼야 되거든. 실제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화학식에서 일어나는 건 실제 알짜의 이온 반응식만 적자면. 네. 원소 하나하나 떼놓고 봐도 좋은데 알짜의 이온 반응식만 적자면 구리랑 두 개의 은 이온이 결합을 해서 구리 이온이 되고 은이 석출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1.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리 이온이 보이죠. 얘 파란색입니다. 얘는 무색이었거든. 네. 그러면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넣어 놓으면 그 수용액의 색깔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간다? 점점점 파란색 물로 바뀌어간다는 거지. 왜? 구리가 이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은의 석출은 어디에 들러붙는다? 구리선이나 구리판에 들러붙어서 그 약간 녹색빛에 가깝게 됩니다. 그게 광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이상한 살 같은 게 이렇게 들러붙게 되는 거죠. 구리선에.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이거 물어볼까요?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온, 특히 양이온의 개수는 증가, 감소, 일정. 감소하지. 왜? 은이온 2개였다가 구리이온 1개로 줄잖아. 여기는 이온 2개였는데 여기는 이온 1개잖아. 그리고 여기에 넣어놓은 구리선의 질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왜냐하면 구리 하나랑 은 하나의 질량 비만 봐도 은이 더 무거워요. 근데 지금 구리 하나에 은 몇 개가 속출이 되는 거야? 2개가 속출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구리선에 뭐가 들러붙은 만큼 질량은 커진다까지 가는 거야.
원래 이런 이야기를 따지던 게 화원의 수능형 문제. 화원 산화환원 반응의 수능형 문제. 뭐가 산화됐다, 뭐가 환원됐다 말고도 화학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각종 정보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던 문제들인 거야. 너희들은 통과 수능이잖아. 내가 이번에 방학 커리점에서 화원 수특, 현재 올해 화원 수특, 책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뽑아줄 거예요. 화원 수특을 풀어줘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산화환원은 화원 그대로 나올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바뀌면 되거든. 화원 화학하고 통과 화학하고 딱 한 가지만 바뀌면 돼요. 아니요. 산화수도 낼 수 있다니까. 산화수라고만 안 물어보면 돼. 산화수가 얼마인지 적으세요만 안 하면 돼.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겁니다. 호몰호산이에요. 모를 몰이라 부르지 못한다고. 모를 몰이라 부르지 못하고 몰농도를 몰농도라 부르지 못한단 말이지. 왜? 몰은 화학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나 요 단원에 들어와서 문제 풀 때 이온의 개수를 물어본다던가 수용액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눈치 깠나요? 이온의 수를 물어보는 거는 그치 몰수인데 몇 몰이냐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몇 N개냐를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는 거고, 자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라는 말 자체의 정의 자체가 뭔데요? 몰농도예요. 결국 뭐냐면 현재 화원에 있는 산화환원, 상과연기, 기타 등등의 문제를 그대로 드립다 수능 모의고사 및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에 갖다 내도 그 어떠한 지랄도 할 수가 없다. 왜? 범위에서 웬만하면 안 벗어나니까. 오케이? 네. 자, 요렇게 해서 산화환원을 구해요. 그럼 요거도 이제 우리 산화수 구별해 봅시다. 자, CU 0. EAG 플러스 1 곱하기 2. CU 플러스 2. 얘 0. 그래서 여기서 열로 플러스 2. 여기서 1로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래서 구리는 산화. 은은? 구리는 이온이 됐으니까 산화. 은은 이온이 됐으니까 은은 이온에서 원래 금속으로 돌아갔으니까 석출됐으니까 환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다음 바닥 넘어가 봅시다. 또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가. 그래서 산소에 대한 거, 전자의 이동에 대한 산화환원의 개념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방금 아까 하는 실험이죠. 황산구리하고 아연, 염화구리랑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죠. 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을 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보기 전에 미리 딱 잔돌이 짚고 갑시다. 전자가 이동해서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반응들이 산화환원 반응이고,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성도 배웠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에 웬만한 화학 반응은 다 산화환원이겠죠. 절대 산화환원이 안 되는 반응식들을 미리 알아놓고 예시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런 예시를 다 들어놓고 근데 얘는 절대 아니니까 외워나 기억해 를 시전할 텐데,
가장 큰 두 가지. 저얼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 첫 번째, 산+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은 절대 산화환원이 안 됩니다. 백날 예시를 들고 식을 적어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랑 거의 비슷한 반응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식을 꼬고 백날 풀어보고 때려 죽여도 산화환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중화 반응 아무나 한번 볼까요? 자, HCl 플러스 NaOH가 H2O 플러스 NaCl이잖아. 맞지? 네. 자, 산화수 바로 적을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왜? H2O는 HOH잖아. NaCl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봐봐. 산화수 변동된 거 하나라도 있냐? 산화수 변동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네. 따라서 얘는 산화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앙금 생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앙금 한번 만들어 볼까? 염화은.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이고. 하나도 안 바뀌네? 야, 심지어 물에 이산화탄소 녹이는 것도 산화환원이 안 됩니다. 걔는 용량 안 돼요. 탄산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되지 않는 것이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미리 알아둡시다. 웬만하면 거의 산화환원이라고 되는 반응. 일단 산화수 맞추기 전에 웬만하면 산화환원이 되는 거. 어떤 특징이 있다? 반응물 혹은 생성물에 호던소가 존재하면 웬만하면 산화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게? 0에서 뭐가 붙으면 그치. 호돈소는 0이잖아. 근데 걔가 화학 반응에 참여했다는 말은 일단 다른 물질이 호돈소가 됐거나 호돈소였던 놈이 다른 녀석하고 화학적 결합을 했다는 소리 자체가 걔는 더 이상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호던소 물질이 생긴다 그러면 웬만하면 산화환원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0이 끼어들어야 되니까 시간에. 웬만하면요. 조금 예외가 있어요. 내가 예외를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웬만하면이라고 적고 있 없을걸? 그치. 아니 걔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0이 아닐 거 아니야. 우기면 하나 만들 수 있다. 아닌데 걔도 그럼 산화환원이 안 되는데. 산소로 오존 만들기 생각해 봤는데 안 되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반응 평형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NO2랑 N2O4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것도 산화환원 아니에요. 안 바뀌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역반응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화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전자이동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형태에 가까운 결합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화학이 메인 전공은 아니니까요. 나 재료공학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물리입니다. 늘 강조하잖아. 내가 물화생지 원을 다 하긴 하는데 내 학원 강의 기반은 물리라고. 그래서 산화환원 규칙 아까 쭉 가르쳐 준 것도 내 나름 해석해서 쓸모없는 거 쳐내고 줄일 대로 줄인 야매입니다. 규칙성 되게 복잡하게 더 있을걸? 화학 하이탑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같은 말 반복하는 거라서 결국 그 정도면은 다 계산이 되더라고, 통박이. 그 정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규칙성 가지고 이게 옳니 틀리니 할 거리는 아니잖아. 맞잖아. 이게 산화환원이라, 이게 산화고 이게 환원이라는 걸 빨리 캐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합성과 호흡일 거죠. 광합성과 호흡.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퀴즈. 포도당의 약간 심화적으로 갑시다. 포도당 분자 C6H12O6의 탄소의 산화수는? 이 아니에요. 0이에요. 0이에요. 야, 단순하게 봐봐. C6H 12개, O 6개잖아. 네. 플러스 12, 마이너스 2 곱하기 6, 플러스 1 곱하기 12. 얘는 플러스 12,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0이요. 0이지. 그 다음에 공부를 더 많이 한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상한 데 관심을 많이 보여본 친구들은 포도당 분자 구조를 아는 또라이들도 생깁니다. 아니 근데 구조가 어렵진 않아. 탄소가 평면 육각형은 안 생깁니다. 실제로는 계단처럼 요렇게 나와야 돼요. 각도 고려하면. 근데 각각의 탄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는 수소가, 하나는 OH가 연결됩니다. 그럼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포도당에서 요 구조에서 요 옆에 이웃한 원자로 넘어갈 때 수소 수산화기 위치가 아래 위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포도당인 알파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전자이동만. 자, C랑 H. C로 가요. C로 가죠. C랑 O. O로 가요.
O로 가요. H랑 O, O로 가요. O로 가요. 자, H는 플러스 1이지. 네. C는 하나 받고 하나 줬잖아. 0. 그리고 여기는 C, 여기는 C잖아. 그럼 원래 0이잖아. 그럼 C가 얼마? 0이요. O는 두 개 받았지. 마이너스 2요. 얘는 하나 줬잖아. 플러스 1이요. 자, 요 단위체 반복이잖아. 그럼 C가 0이죠. 네. 그래서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CO2랑 H2O가 되는데 따지고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소와 결합한 거야. 탄소가 산소와 결합한 거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 얘는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는데 열로 가는 거잖아. 네. 따지고 보면 산소 원자들끼리 해서 산소끼리 나뉘어지잖아. 네. 그럼 쟤는 환원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환원제는 노랑. 네. 환원제는 이라고 물어보면 산화된 놈이 누구냐랑 같은 뜻인 거야. 산화제는 물어보면 환원된 새끼가 누구냐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 문장 변환이 머릿속에서 글자 읽을 때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처음부터 내가 한번 설명을 들었다고 바로 될 리는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읽을 때 산화제, 환원제가 나오면 산화제, 환원시킨 놈. 그러니까 산화제 하면 환원된 놈. 환원제 하면 산화된 놈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밑에. 통과해서 여러분들 지금 1학기에 점수 놓친 것들 잘 한번 돌아보세요. 반 이상은 말장난에 낚였을 거 하나. 레벨을 깊게 못 넣으니까 말장난으로 글자 끝에 뒤집어 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적응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꼬을 수 있는 모든 패턴을 연습해두면 되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살아. 내가 진짜 학교 선생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을걸? 모든 종류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다 뒤집어 꼬아서 진짜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는데 웬만하면 출제 안 될 만한 그런 이상한 구석탱이 있고도 이론적으로 풀어보고 들이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나처럼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하다 보면 재밌다니까 은근히. 그렇게 문장화를 쌓아가는 겁니다. 개념을 익혀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소 반응 당연히 산화환원이죠. 탄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연소라는 게 어떤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거. 당연히 산화환원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화원과 연결돼서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 용광로 나옵니다. 용광로는 여러분들이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전체를 풀 세팅으로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어차피 화학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이제 22계정 첫 과목 지정을 어떻게 지금 권장하고 뭐 몇 과목씩 고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차 신청은 들어가지 않았냐? 네. 몇 개 들으라니? 4개요. 과학, 사회 합해서? 아니면 합해서 4개. 과는 물화생지 다예요. 그치, 웬만하면 물화생지 다. 저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통과 수능의 시대죠. 네. 통과 수능의 시대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원과목들, 물화생지는 안 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과학이 재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나 선생님 전 진짜 물리는 자신 없는데, 그냥 물리 대신에 윤사 이런 거 그냥 이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공대는 쳐다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내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전공 적합성 이수 따지기 시작할 거라고. 경북대학교에는 학교 내신 반영 비율에 몇 % 추가점 주겠다까지 적어놨고요. 대부분의 학교도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 따로 내고 있고 인서울 주요 대학 5개 대학 10개 대학은 얘네들끼리 공동으로 같이 각 전공별 전공
권장 이수 과목과 필수 이수 과목. 네. 그러니까 필수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슨 소리다? 이 전공하려면 이거 고등학교 때 듣고 오세요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육과정, 15개정 교육과정이나 그 전에 07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공대 교수님들이 빡쳤었습니다. 기계공학과 들어온 새끼가 물리 공부를 고등학교 내내 1시간도 안 듣고 왔어. F는 MA인데 M이 뭐예요? A가 뭐예요? 하고 있는 새끼를 놓고 기계공학과 교수가 물리를 1학기 때 일반 물리학을 시작해야 돼. 1학년 1학기가 일반 물리학 역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10년 동안 겪어왔어요. 근데 수능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수능을 내가 골라서 칠 수 있으니까 딱 타과목 이수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 변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는데 이제는 뭐야? 그냥 수능은 통과잖아. 2학년 3학년, 2학년에 배우는 원과목. 그리고 원과목을 심지어 3학년에 두 개씩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2가 8개입니다. 근데 심지어 2는 진로적성이라서 원래 내신에 포함 안 되죠. 물론 등급제는 나오고 패스페일 정도로 뜰 거예요. 그리고 2 과목들은 아마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동식 수업, 주말 활용 이동식 수업 등으로 해가지고 타학교 이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 이수해서 학점만 따면 되는 거예요. 패스페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5등급제가 될지 패스페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봐주고 꽈락된 새끼들 방학 때 대학교처럼 계절학기까지 돌려주겠다고 지금 교육청이 나섰거든. 그 말은 뭐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전공은 이수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솔직하게 공대에서 화학 안 쓰는 과는 없어요. 화학 베이스로 깔아놓고 공대 갈 거면 물리해라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할게. 공대 갈 거면 물리해라.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 서울대가 다시 틀어놓긴 했어요.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대학교 의대는 생물입니다. 지금까지 화생 필수의 시대는 아닙니다. 어차피 수능 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늘 강조하는 물원이 쉬워졌습니다. 물원이 쉬워졌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물원에서 1차 좌절을 시키던 연력학 과정이 통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원, 등합, 등적, 단열 따위는 물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 왔나요? 네. 투 역학과 에너지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그럼 물원이 너무 작아졌는데 뭔가 다른 게 바뀐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2개가 내려왔습니다. 투에서요? 네. 하나는 역학에 내려왔고요. 하나는 전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기에 내려온 건 장난컨대 어렵게 못 냅니다. 축전기 내려왔습니다. 커패시터. 그러니까 축전기의 기능 정도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실질 적용은. 그리고 하나 더 내려온 게 뭐였냐면 옛날 07개정 교육과정에서 물1에 있던 게 물2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계산하면 참 재밌는 거예요. 모빌. 모빌. 오비탈은 화학이잖아. 토크. 돌림힘. 그냥 쉽게 말해서 시소놀이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길이가 몇 대 몇이면 여기에 힘 얼마 주고 여기에 힘 얼마 줘야 얘가 안 뒤집어지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 그냥 단순 곱하기에 운동량 조금만 신경 쓰면 운동량하고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이거를 비비 꼬았을 때 애들 대가리가 버텨줄 것이냐 연산 능력의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걸로 수능 칠 건 아니니까 학교 내신이니까 할만하단 말이야. 물원은 가급적이면 열심히 좀 듣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철광석 이야기 한다 그랬죠? 네. 자, 우리 철광석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이 화학 반응은 화원 첫 시간에도 언급이 되는데 인류 문명에 있어서 철의 사용은 역사를 바꿉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은 뭔지 아는 사람? 청동. 더 이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있게도 이온화 경향과 관련이 있어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을 시작했던 금속은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올 쯤부터 사용이 됐어요. 즉 이집트 문명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금이에요. 왜 금을 쓸 수 있었을까? 그 가능성 있죠. 네, 쉽게 말해서 금은 웬만해선 산화되지 못해요. 그 우리 이온화 경향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 카카나 마라철 리준화 수구손 백금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금은 땅에서 출토될 때 돌 안에 금으로 출토됩니다. 그러니까 용용돼서 굳어진 금이 돌에 그냥 들어있어요. 아니면 얘네들이 그렇게 대단위로 뭉쳐져 있는 금맥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금가루 형태로 다른 퇴적암, 풍화 퇴적암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금은 금인 채로 출토돼요. 그리고 금은 전성과 연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대충 두들기면 얇게 잘 펴집니다. 그리고 녹는 점도 별로 안 높은 편이에요. 조금만 가열하면은 가스토치로 좀 가열해서 녹이면은 금 녹이고 그거 다시 틀에 부어가지고 가공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쓴 게 청동이고요. 즉 구리죠. 그 다음에 쓴 게 철이고요. 요즘에 이제 금속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금속 소재 중에 알루미늄이 있죠. 왜? 가볍고 졸라 나름 튼튼하고 단단하니까. 근데 봐봐. 금, 구리, 철, 알루미늄. 자, 지각에 제일 흔한 금속은 이 4개 중에 뭐게요? 지각에 제일 많은 거. 자, 사용한 순서는 구리, 금, 구리, 철, 알루미늄이잖아. 지각에 제일 흔한 거 순서는요? 거꾸로요. 알루미늄, 철, 구리, 금입니다. 지각이라 그랬어요. 지구면 철이 더 흔해요. 근데 왜 알루미늄은 이렇게나 늦게 썼을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원소였는데. 뽑아내.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 뽑아내기가 힘들다예요. 구리 용융점이 89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청동을 만들어 썼잖아. 혼합물은 녹는 점이 더 내려가요. 그래서 구리 정도면 나무 장작의 풀무질만 좀 떼줘도, 즉 숯에다가 바람만 좀 불어줘도 쓸 수 있어요. 재련시켜서. 철은 융점이 1700도, 거의 1800도가 필요합니다. 네, 나무 장작으로는 때려 죽여도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철을 재련하기 위해선 적어도 인류가 뭐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생겨야 된다? 철과 다 넣는 애를 쓸 수 있는 기술. 아니죠. 화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석탄 정도는 써줘야 석탄의 풀무질 정도는 해줘야 철광석을 녹일 수 있다는 거지. 알루미늄은 2600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가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알루미늄 광석을 해서 알루미늄을 그냥 용용으로 뽑아내려면 2700도, 2800도 필요해요. 그래서 쟤는 억지로 뽑아내기 위해서 용용 전기 분해라는 걸 시킵니다. 그 빙정석이라는 다른 불순물과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녹인 뒤에 전기 분해로 뽑아냅니다. 알루미늄은.
예, 완전 하이테크죠. 그렇게, 그리고 사실은 한번 뽑아낸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때는 에너지가 좀 덜 드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음료수 캔은 재활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은 신석기 시대 때, 어쨌거나 인류 최초 문명의 왕들급에서 쓰곤 있었죠. 구리. 이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부족장급들 정도에서 쓰기 시작하지. 청동제, 제사장이나. 왜 얘네들만 썼을까?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간섭기죠. 네. 왜 농기구가 간섭기였을까? 연약해요, 정도. 약한 거도 있는데, 그런 돌은 세냐? 돌보다는 청동이 세거든? 양이 적으니까 못 쓴 거야, 농기구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돌칼, 돌도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니면 뼈를 이용하거나 돌을 이용한 도구를 쓰다가 철기 시대. 대한민국 기준 고조선 말 위만 조선 시대에 북방에서는 이제 유목민 쪽에서 들어온 위만이라는 그 집단 사람들이 철기를 들고 오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자적인 철기 기술이 생기죠. 가야에. 이게 지금 저기 창원 진해 사이에 그 안민터널인가 그 산 꼭대기 위쪽에 대량의 그 고분군 플러스 유물터가 나왔는데 철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계 사람들이 마음이 바운스 거리고 있어요. 야, 이거 교과서 뜯어보고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최하 몇십 년 먹거리라는데. 자,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일단 철광석의 양은 많아요. 구리광보다 월등히. 그리고 재련 기술이 문제인데 재련 기술을 극복하고 나니까 철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농기구를 철제로 쓸 수 있게 되고,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땅을 더 강력하게 갈아엎기 시작하니까 더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산물에 잉여물이 남고, 먹고 남는 생산물이 많이 남고, 그 많이 남는 생산물의 힘으로 각 부족에서는 전문 전투병과가 생겨나는 거죠.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이웃마을에 쳐들어가서 약탈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계급이 나뉘고, 그러니까 부족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되고,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부의 차이가 나오고,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대 국가의 출현은 여기죠. 자, 그렇게 하는 철광석. 철광석은 쉽게 말하면 보통 산화 제2철, 산화철 3랑 규산형 광물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돌에 섞여 있다고, 산화철이. 그리고 또 넣어주는 게 있어요. 코우크스. 석탄을 재련해서 만든 순도 높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석탄에서 불순물 최대한 빼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뭘 넣느냐? 석회석을 넣습니다. 요 세 가지, 이 물질들을 용광로에 다 때려 부어놓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 우리나라의 포스코에서 사는 연속 재련 방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하고, 결국은 이 베이스를 다른 형태로 해서 더 높은 효율에 지속적으로 계속 철을 뽑아낼 수 있게 뭐 만든 장치가 있다는데 난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때려 박아 놓고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반응은 탄산칼슘이 산화칼슘, 소석회와 이산화탄소로 나뉩니다. 예, 탄산칼슘의 열분해입니다.
이 반응이 필요한 게 여기서 생긴 이산화탄소 때문에 용광로 속은 뭐가 부족한 일이 생긴다? 산소? 네, 산소 부족이 생겨. 그래서 코크스가 산소와 결합하는 와중에서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불완전 연소한다는 거지. 그 결과 철광석에 일산화탄소가 붙어서 철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 순철. 그리고 슬래그라고 하는 불순물 제거가 일어납니다. 그 애국가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그거 보이잖아요. 애국가나 이런 거 보면 그 용광로 샘물 부어 붓는 장면에 이런 것들 보이잖아. 요즘에 애국가, TV에 애국가를 볼 일이 없죠. 네. 케이블 TV로 12시 넘어까지 그냥 방송을 풀로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용광로나 이런 거 사진 보면은 유독 그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서 누런색 내지 거의 금색에 가깝게 빛나는 샘물 위에 거품 비슷한 찌꺼기 둥둥둥 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얘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의 산화철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석회석을 이용해서 위에 가볍게 만들어 띄워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쇳물을 빼낸 거를 우리가 선철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재련해서 펴모은 걸 순철이라 부르고, 그 순철에다가 적당량의 탄소를 섞어서 강철이나 수댕이나 이런 다양한 거를 만드는 걸 제강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 산화환원이죠. 자, 근데 이 철 재료에 단점이 있어요. 철은 상당히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따지고 보면 지금도 어쩌면 철기 시대이기도 하죠. 아무리 최근에 알루미늄이라는 합금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철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일단 지금같이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할 거예요. 이런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우연하게도 열팽창률이 똑같은 건축 재료가 서로의 장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자, 철의 최대 단점은 뭐죠? 녹슨다죠. 철의 최대 단점은 녹슨다요. 선생님, 알루미늄도 녹쓰는데요. 네, 알루미늄도 녹이 씁니다만, 알루미늄과 철의 가장 큰 차이는, 알루미늄이 녹슬게 되면 알루미늄은 금속 표면 전체에 산화 피막이 조직되는데, 산화 알루미늄 피막은 조직이 매우 치밀해서 내부로 산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즉 표면이 녹슬고 나면 내부로 녹이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은 실제로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덮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떼탄 은회색을 보는 거죠. 피막색이에요, 피막색. 진짜 알루미늄은 되게 반짝거립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전공이 재료공학인데, 그때 선생님 그 학교 그 연구실은 무기재료, 즉 세라믹 재료 연구실인데 유독 환타지 덕후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야. 선배들이랑 그때 술자리에서 깊이 있고 심도 깊게 나온 토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반지의 제왕이 처음 영화로 나올 때였거든. 야, 미스릴이 뭘까? 미스릴이라는 금속은 뭘까? 뭐길래 저 드워프들만 재련할 수 있다고 저지랄까?
그 당시 최종적인 설명이나 금속 설명 등으로 모아진 것은 산화되지 않는 처리를 한 알루미늄일 것이다. 봐봐. 철보다 가볍고 은혜색에 광택이 있으며 매우 단단하다 그랬잖아. 알루미늄이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면 저기 또 뭐 있냐? 비브라늄, 아다만티움. 아다만티움이 텅스텐이었나 그때? 존나 무겁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 존나 무겁고 존나 단단해서 파괴 안 된다. 텅스텐인데? 쓸데없는 덕질과 자신의 전공을 엮어서 딴짓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엿봤습니다. 자, 철이 녹쓰는 현상도 산화환원이잖아.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FeO가 되거나 Fe2O3가 되는데 어차피 이걸 산화제일철, 얘를 산화제이철 혹은 산화철2, 산화철3라고 하거든. 네. 먹고 자고 진짜 확. 그러면은 얘가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녹이 슬잖아. 네. 그러면 녹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코팅해요. 녹 없애는 법 1. 코팅. 그냥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기름칠. 기름칠과 뺑기칠. 도색. 기름을 칠하거나 도색하는 것은 결국 뭐와의 접촉을 방해하겠다? 산소보다 물의 접촉에 방해가 더 크지. 물이나 산소의 접촉을 방해하는 거지. 특히 물 혹은 산소와의 접촉을 방해하는 방법이 기름칠이나 도색이고, 그 다음엔 두 번째가 뭐냐면 도금이 있습니다. 다른 금속을 표면에 입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도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다. 양철과 함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철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 표면에 주석 코팅을 하는 거예요. 네. 함석이라고 하는 거는 철 표면 위에 마그네슘이나 아연 코팅을 하는 겁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을 하나 안 하죠. 양철과 함석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네. 양철은 철의 반응성이 더 큰 경우고요. 네. 함석은 아연과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철보다 큰 겁니다. 네. 즉 전혀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의 도금을 한 거죠. 네. 이 둘의 용도 차이가 이런 방향성을 만든 거예요. 양철은 저기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나무꾼이 양철인데 보면 맨날 기름칠하고 앉아있죠. 네. 사실 녹슬기 쉬운 게 양철이에요. 잘못하면. 양철은 원래 어디에 많이 했냐면 통조림 내부용 코팅이었습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으로 양철을 쓴 이유가 뭐냐면 철보다 주석의 반응성이 적잖아. 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 특징이 소량의 이온을 주석이 이온화되기도 덜하지만 그 소량의 이온을 우리가 섭취해도 괜찮아요. 큰 탈이 안 납니다, 주석은. 그래서 심지어 뭐 저기 북유럽 이쪽으로 가면 주석으로 만든 맥주잔이 진짜 맥주의 생 오리지널 맛을 더 살려준다는 뭐 그렇게 주석잔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통조림 내부 코팅이냐 이렇게 해두면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음식물 혹은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물이나 기름과. 근데 그 반응성 자체가 둔한 녀석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관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네. 양철에 흠이 생겼을 때입니다. 양철에 기스가 나서 철이 밖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 양철은 수명이 끝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철의 산화 부식이 가속화돼 버립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부식이 되는 동안 밖에 있는 주석 코팅은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양철은 기스가 긁히지 않는 곳에 써야 되는 도금이지. 그에 비해 함석은 기스가 나도 상관없어요. 기스가 100개, 200개, 300개 나도 함석의 경우는 철에 코팅되어 있는 저 아연이나 마그네슘, 특히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더 크니까 마그네슘과 아연이 더 빨리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온으로 산화돼 나가죠. 즉 먼저 녹슬어 나갈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철판에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붙어 있는 이상 철은 녹슬지 못해요. 응? 이거를 우리는 음극화 보호라고 그럽니다. 마그네슘과 철이 부식되기 전까지 철은 부식될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어디만 있을까요? 일단 함석.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함석을 볼 수 있는 거는 학교의 시설관리, 설비관리 해주시는 주사님 있죠. 식급계약직이신 그 약간 보통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아저씨인데 학교 직원인데 행정실에 붙어 있기보다는 학교 뒷뜰에 있는 그 자재 창고 부근에 어슬렁거리고 다니시다가 학교 진입로 쓸고 다니시다가 한여름 땡볕에 더우면 운동장에 물 뿌리고 다니시다가 화분에 물 주시다가 기타 등등 온갖 일을 다 하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 그분이 들고 다니는 쓰레받기 금속이죠. 맨날 땅 질질 끓이고 하는데 녹슬 안 쓸어. 초반에 한참 동안 웬만하면 잘 안 쓸어요. 왜? 그게 바로 뭐다? 함석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건물 지붕도 함석으로 많이 만들어요. 슬레이트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비 오는 소리 타타타타타타.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럼 함석을 어디 쓰느냐? 배. 금속으로 만든 대형 배의 밑판에 코팅 전체를 다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귀찮아서. 그냥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정해진 곳에 적당하게 마그네슘이나 아연 조각들을 텅텅텅텅텅 붙여놓는 거야. 설계대로. 그리고 배가 장거리 운항을 갔다가 들어온 뒤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도크해 놓고 배를 띄울 거 아니야. 이상 있나 없나. 그래 놓고 그 금속판 크기 줄어든 거 보고 많이 줄어들었네. 야 떼고 새로 붙여. 새로 딱 갖다 붙이고 지지직 용접해서 붙여놓고는. 그럼 뭐다? 그 붙여놓은 금속 덩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배는 녹슬 수 있다 없다? 바닷물 위에 그 전기 잘 통하는 소금물 위에 띄어놔도 녹이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땅속에 묻어놓은 쇳덩어리, 주유소 기름 탱크.
그 옆에 보면 이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계속 채워넣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거 다 떨어지면 거기 추가해놓고 계속 하면은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기름통이 녹슬어가지고 기름이 땅속으로 새 나가거나 하는 거는 대단히 드물어진다는 거지. 다 산화환원이고 다 이온화 경향인 거죠, 결국은. 이런 반응들에. 자,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해가지고 예시들이 또 쭉 적혀 있을 겁니다. 연료전지. 또 뭐 있냐? 손난로. 부식, 손난로. 그래. 우리 그 흔드는 손난로 있죠. 철가루 들어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철의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열의 발열을 이용해서 데피는 거예요. 반응 끝나면 그 손난로 무거워집니다. 철이 산화철이 바뀌니까. 그만큼 무거워지고 열이 나는. 또 뭐 있냐? 예시. 양초. 양초. 저건 연소고. 표백. 표백. 자, 괜히 옥시크린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반딧불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빛을 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그 자체가 결국은 에너지를 쓰면서 산소와 결합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과 갈변 현상. 이거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인 색깔이 좀 다른 물질 그런 것들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놨는데 갈변 현상 안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표면에 소금물이나 설탕물로 한번 붓질 한번 해주면 안 변합니다. 탕으로. 이제 아주 얇게 칠해도 됩니다. 그렇게 뭐 설탕 시럽을 떡칠할 필요까지는. 탕후루 가게 뭐 지분의 80%는 치과의사라는 소리 있었죠 한때. 치과 밑에 탕후루 가게 있으면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저거 먹다 깨져서 올라와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화환원의 기본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 같이 좀 나눠주고 같이 책에 있는 문제들 좀 풀고 할게요.